오늘도 선화목자병원 이창호 병원장님과 함께 무혈성 괴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 원장님께서 무혈성 괴사의 단계별 증상과 치료법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무혈성 괴사가 스테이지 2B 이상이 되면 치료가 어렵고 인공관절 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쪽이 망가지고 이어서 다른 쪽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쪽에 병이 생긴 경우 다른 쪽에 또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관절 한쪽에 심하게 망가진 분에게 MRI 검사를 해서 망가진 부위를 확인하고 스테이지와 질환이 퍼진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쪽을 살펴보다가 반대편 아프지 않은 쪽 고관절까지 살펴보면서 알게 되죠. 환자분이 반대쪽 고관절을 신경 쓰지 않고 아픈 것을 혼자 참다 보면 이미 2B 이상, 즉 2단계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쪽 고관절이 이미 망가져서 MRI 검사를 했을 때 스테이지 2B, 2B 단계에서 스테이지 3 단계 이상이 되어서 인공관절을 권유받게 되는 그런 환자분들의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때 반대편의 고관절에도 이미 병이 시작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뜻입니다. 이때 반대편까지 봐줘야 하거든요. 반대편을 잘 봐서 지금 손상된 부분과 같이 나빠지는 과정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감압술과 이식술을 통해서 회복되도록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한쪽에 발견되면 반대편은 미리 감압술과 줄기세포 이식술을 해드려서 구제해드리는 그런 수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0년 이상 잘 사용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을 환자가 이미 알고 있다면 의사 선생님께서 다른 쪽까지 봐달라고 요청하면 2차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무혈성 괴사를 겪고 있는 환자들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첫째, 저는 고관절 무혈성 괴사 2기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현대의학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절망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프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아프셨기 때문에 병원에 찾아가서 일반 엑스레이 상으로 2기 진단을 받으셨다면 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고 들으셨다면 아마 2B 단계 이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을 직접 봐야 알 수 있습니다. 2A와 2B 단계는 범연이 다르거든요. 경험 있는 의사가 살펴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잘 결정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A 정도면 인공관절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막아드려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프지 않다는 것은 대개 소염제를 사용해서 관절 부종을 막아내고 또 증상의 마스킹 효과, 증상을 덮어주는 그런 정도의 효과를 느끼시는 것이지 실제로 아프지 않다고 해서 병이 없어지거나 좋아진 것은 아니거든요. 병이 그대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인데요. 평지를 걷기도 힘들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이 고통스러워 우울증까지 올 뻔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우측 천공 수술도 받았습니다. 어떤 치료를 더 해야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분의 경우는 좋은 치료를 받긴 했지만 무혈성 괴사의 스테이지가 높아서 아마 천공술 이후에도 괴사가 진행되어서 상태가 좋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관절 연골에 변화가 발생한 단계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그렇다면 다음 단계의 치료를 신중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인공관절 수술 결과가 상당히 좋아서 30년 이상 잘 사용하시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무혈성 괴사로 대퇴골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때 쇠 세라믹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세라믹이 오래 쓸 수 있는 재료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세라믹으로 수술 받는 것이 더 좋을까요? 이 질문은 그 무혈성 괴사 치료를 인공관절 수술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공관절 재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인공관절 재료는 여러 가지 시도가 되어 있고요. 또 과거에는 그 폴리에치렌을 써서 10년밖에 사용하지 못했지만 요즘은 이 폴리를 강화 폴리라고 해서 10년 이상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폴리에치렌의 가루가 골 용해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어서 폴리를 쓰지 않는 그런 세라믹 인공관절을 쓰는 것이 요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지금도 그냥 강화 폴리라는 것을 사용해서 수술을 받기도 하시고요. 좋은 결과를 여전히 얻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메탈이라고 해서 또 쇠와 쇠가 이렇게 맞닿는 기구를 사용했는데 이 기구는 그 수술 실패가 많아져서 이제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라믹 인공관절이 대세인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아마도 무혈성 괴사로 인한 인공관절 수술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수술은 척추 마취하는 것이라 통증은 모르겠지만 수술을 받고 나면 크게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마취가 깨면 극심한 고통이 오지 않을까요? 수술을 받으시려면 마취를
준비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세계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신데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는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자의 입장에서는 전신 마취를 해드리는 것이 수술하는 사람에게 훨씬 편하고 또 좋습니다. 수술 동안에는 아프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취에서 깨어난 후부터 통증은 문제일 수가 있죠.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수술 결과의 걱정 외에도 혹시나 못 깨어나거나 또 뭐 마취하고 인해서 치매 이런 문제가 또 다른 병들이 올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척수 마취인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받으시는 동안에 환자분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잠을 주무시는 정도고 편안하게 수술자와 또 대화를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죠. 또한 수술이 끝날 때까지 통증이 전혀 없고요. 또 수술이 끝나고 입원실로 돌아와서 반가운 식구분들을 다시 만날 때도 통증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한 두세 시간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되면서 통증이 오게 되는데 이 통증이 갑자기 확 몰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허리 쪽에 특수한 경막의 지속적인 통증 치료를 해드리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정맥 통증 치료를 해드리게 되는데 발생하는 통증에 맞춰서 양을 서서히 늘려가면서 통증 조절을 해드리기 때문에 매우 부드럽게 조절이 됩니다. 조절량을 잘 맞추면 아주 심하지 않게 아픈 기간을 잘 지내실 수 있게 되죠. 무엇보다 이 아픈 기간을 지낼 수 있는 것은 통증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가능성이죠. 대개 수술로부터 첫 12시간 내 많은 통증이 있고 그 이후에 12시간이 점점 작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하루가 지나게 되면은 이 통증이 처음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요. 또 이틀째 정도 되면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되어서 그 이후에는 그 정도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 서서히 걸어서 화장실도 가실 정도가 될 정도로 호전됩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를 임신한 엄마가 출산의 두려움이 있지만 출산하고 나면 그 아기로 인해서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앞으로의 삶은 통증으로부터 사라지고 더 활동적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30세에 이 수술을 받으신 분도 있는데요. 그분은 결과가 너무 좋아서 여름이 되면은 한강에서 수상 스키를 즐기기도 하고요. 또 본인이 원했던 삶을 잘 살아가시고 있기도 합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미래의 희망으로 잠깐의 고통을 이겨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무혈성 괴사에 대한 사례들과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예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